그런 쌀통 갖고 와서 달에 3천만 원씩 팔아요. 그거 하나로만 순수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달에요? 네, 제품 하나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날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을 때 매출 7,600만 원 정도 쿠팡에서 나왔고요. 쿠팡에서만 7,600이요? 네, 근데 이게 적게 나온 거죠. 왜냐면 저는 여름 겨울에 제일 잘 팔리니까. 전 이게 중요한 거죠. 제품 몇백 개 한다, 그거 저희 관리 못해요. 저희가 다 아는 제품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카테고리 제품 하나만 제대로 팔자요. 매출 1,400만 원 나오고 하나로 순수익 600만 원 가져가고. 그 상품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공식이 있으니까. 저는 한 제품을 들어가는데 잘 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고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잘 된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 체크리스트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한 다음에 이 제품이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되는 거죠. 왜? 잘 된 이유들을 다 체크하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되냐? 이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답안지대로 체크하면서 외우고 내 제품을 껴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상품을 보는 눈이 없어도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쵸?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로켓 그로스라는 것 자체가 제품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10개라도 사서 쿠팡 창고에 넣어 놓는 거잖아요. 이게 진입장벽이에요. 왜? 남들은 10개 사려는 용기를 못 내요. 10개 하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되는데 그 10만 원, 20만 원을 투자할 용기를 못 내요. 그냥 영원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10만 원, 20만 원의 제품만 사서 넣어 놓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고 남들이 못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쿠팡 욕해도 돼요, 쿠팡 욕? 왜냐면 쿠팡이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을 진짜 망쳐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대학생 때 뵀었잖아요. 쇼핑몰 막 시작하실 때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기억나시죠? 네.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벌써 나이가 27살이 됐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보고요. 네, 카메라 보고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빌리브로 힘찬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셨죠? 대학생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라 알바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코스트코라고 아시나요? 코스트코 알죠? 코스트코에서 제품을 사다가 네. 온라인에 처음 팔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만났잖아요. 아, 그때 코스트코에서 판매를 하셨구나. 어떤 제품을 팔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코스트코에 파는 제품은 다 다뤘어요. 레고도 다르고 또 식품도 다르고 케찹도 팔고 물도 팔고 팔 수 있는 건 그냥 다 팔았어요. 그거를 누가 사나요? 코스트코를 가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온라인에서 파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때 진짜 제일 신기했어요. 첫 온라인 판매인데 코스트코 제품에 마진을 5,000원, 만원씩 붙여서 파는데 이걸 누가 사지? 하지만 코스트코에 가면 코스트코의 가격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쿠팡에 들어가면 쿠팡의 가격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가면 정가에 사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할인가에 구매하듯이 각 플랫폼마다 보는 단가들이 다 달라요. 제가 코스트코 구매 대행만 한 게 아니라 1인 셀러가 할 수 있다 라는 건 다 해봤어요. 예를 들어 해외 구매 대행도 했고요. 브랜드 리셀이라고 하죠. 똑같이 브랜드 제품들을 사와서 판매하는 형식도 잘 운영했어요. 네, 알고 있죠. 대학생 치고는 남부럽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고 그렇게 잘 팔다가 지금은 이제 소형 가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성공하셨나요? 성공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돈을 기준으로 잡는다. 네. 내가 적어도 월급 받는 분들보다는 더 많이 벌었다 하면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도 5년 차인데 네. 해보니까 월급 이상 버는 돈이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사업이니까 제가 있지 않아도 제가 신경 안 써도 돈을 벌리게 만들어 놔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사업이지 그냥 내가 노가다 뛰면서 계속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면서 돈을 버는 게 사업이 아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소형 가전 브랜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무슨 경찰서도 가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귀멸의 칼날 아세요? 듀얼 칼라 알죠? 그 귀멸의 칼날 칼을 제가 1등 판매자였어요. 리뷰 500개로. 근데 이제 문제가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죠. 그때 당시는 귀멸의 칼날에 대한 상표권이 등록이 안 돼 있던 때였어요. 저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걸 확인하고 열심히 팔다가 귀멸의 칼날 본사에서 상표권을 낸 거예요, 한국에. 판매도 중지당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검찰까지 가서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됐고요. 브랜드 제품들도 판매하다가 상품들을 쭉 올리는데 그쪽 브랜드사에서 계속해서
푸시가 들어와요. 내 제품 내려라, 아니면 신고하겠다 하고, 결국 남의 제품을 떼다 파는 건 한계가 있구나. 거기에 플러스 돼서 나만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나만의 제품을 팔 때 남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팔면 안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이번 겨울에 털 실내화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똑같은 그 어그 스타일의 털 실내화를 쿠팡과 네이버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팔잖아요. 결국 경쟁자들이 생기고, 또 걔네들이랑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온라인 판매하면서 가격 경쟁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진짜 없거든요. 아, 이러면 더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만의 제품까지는 오케이인데, 거기서 남들이랑 다 같이 파는 제품을 들어가면 디지털 노가다구나. 그래서 거기에 소구점을 하나 더해서 팔아야겠다. 예를 들어 털 실내화인데 저희는 온열 기능이 있는 털 실내화를 판다든지, 발땀이 안 차는 털 실내화를 판다든지, 남들이랑 똑같은 털 실내화를 파는데 걔네랑 다른 점이 하나 들어가야 이제 그때 남들이랑 경쟁하지 않는 나만의 제품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네. 물건을 파시다 보면 네. 언제가 가장 힘들던가요? 사업가는 감정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 좀 많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불만, CS라고 하죠.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그게 중요했거든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상품들 소싱하다가 제품들 찾다가 이제 CS 오면 CS 처리해줘야 되고, 또 제품 찾다가 CS, 이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CS가 들어오면 하루가 가 있어. CS 이게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은 만족을 하세요? 제가 원래 해외 구매 대행과 브랜드 리셀로 월 매출 2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마진율이 한 8%에서 10%? 잘 나오면 12% 이랬어요. 왜냐면 남의 제품을 갖다가 파는 거니까. 그렇게 달에 2천만 원 가져다 주는 사업을 버리고 로켓크로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달에 2천만 원씩 가져다 주는 사업을 버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은 그걸 버리고 로켓크로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화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똑같이 매출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마진율은 높은 제품은 70%까지 팔고 있고, 또 직원 한 명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CS와 주문 발주를 쿠팡이 해주다 보니까 제가 할 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얼마를 벌고 계신지도 공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그럼 이따가 사무실에 가서 네. 보는 걸로 할까요? 대충 말씀드리면 저는 가전제품을 팔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풍기나 온풍기. 네네. 결국 겨울과 여름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여름 겨울이다 하면은 매출 2억까지 찍어봤고요. 지금 비시즌일 때는 1억 2천 정도 저번 달 기준 달성을 했습니다. 부업으로도 가능할까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형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부업한다 하면 로켓크로스를 추천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진짜 부업으로 이걸 할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 로켓크로스만큼 최적화된 게 없지 않나? 제일 좋은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업은 이제 본업하고 나서 부업으로 하시는 건데,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걸 하면 아까 말한 CS의 시간을 쫓겨요. 근데 쿠팡 로켓크로스는 그냥 CS나 배송, 나머지 교환, 반품 이런 것들 다 그냥 쿠팡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제품 좋은 거 골라서 쿠팡에 넣어 놓으면 쿠팡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럼 저희는 하나의 대표가 돼서 재고 관리, 광고 관리 두 개만 하면 된다.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지 그렇죠.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런 제품들은? 근데 이 제품을 찾는다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들은 만약에 제품이 안 팔린다 그러면 난 제품 안 팔리니까 끝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안 팔리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안 팔리는 이유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리고 잘 팔리는 제품들은 잘 팔리는 이유들이 꼭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300개를 만들었어요. 저만의 어떻게 보면 판매 공식인 거죠. 공식이 있다고요? 네. 그 공식을 좀 보여주시죠. 잘 팔리는 판매 공식이요. 그러면 상품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제품. 그러면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제품들이 다 안에 있거든요. 네. 한번 제가 왜 어떤 식으로 제품 고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제 사무실이에요. 들어오시죠. 사무실이에요? 네, 제가 촌놈이었는데 서울까지 오게 되었어요. 성공하셨는데요? 기다리세요. 제품 갖고 올게요. 이 제품이에요. 제가 겨울에 불티나게 팔았던 제품입니다. 겨울이 끝나가지고 조금씩 팔리긴 하는데, 제가 아까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때 살짝의 다른 점을 더하기만 하면 저희만의 제품이 된다 했잖아요. 이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풀 제거기. 근데 저는 어떤 걸 파냐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2개 달린 보풀 제거기. 뭐 사실 거예요? 두 개가 더 잘 되려나요? 그쵸. 보풀 제거 하는 사람들은 경험 있을 거예요. 한 번 해봤자 잘 안 돼요. 어떻게 한다? 두세 번 왔다 갔다를 계속 한다.
근데 머리가 2개 달렸잖아요. 한 번 할 거 2번의 효과다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도 이 제품만 거의 3, 4천 팔았죠? 제품이 이게 또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넓게도 할 수 있다, 좁게도 할 수 있다. 파는 거 아니고 좋잖아요. 그래야 소비자들도 아, 다른 애들이랑 다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살짝 어렵게 들어가면 2025년은 남들이 쓰지 않는 자기만의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시대가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보풀 제거기 말고 이렇게 살짝 다른 보풀 제거기 들어간다? 그때 이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 한번 볼까요? 매출이야.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매출이 그냥? 제일 궁금하죠. 보여드릴게요. 아직 비시즌이라 이제 여름 매출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날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을 때 매출 7,600만 원 정도 쿠팡에서 나왔고요. 쿠팡에서만 7,600이요? 네. 근데 이게 적게 나온 거죠. 왜냐면 저는 여름, 겨울에 제일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볼게요. 네이버 신규 주문 21개 들어왔어요. 오늘만 21건이요? 네. 자랑해도 돼요, 이런 거? 네네, 자랑해도 됩니다. 네. 왜냐면 저는 하나당 막 5만원, 10만원짜리 비싼 제품들을 팔아서 21개 팔린 거면 벌써 매출 200만원 일어난 거죠. 똑같이 3월에 정산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을 때 네이버는 한 4천만원 정도? 저한테 정산된 게 4천만원이다. 그러면 판매가 하면 한 5천? 4, 5천 정도 네이버에서 매출을 찍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시즌이라 한 1억 2, 3천 팔았네요. 사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못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만이라도 너무 궁금해서 저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냐면요, 저는 한 제품을 들어가는데 잘 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고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잘 된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 체크리스트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한 다음에 이 제품이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되는 거죠. 왜? 잘 된 이유들을 다 체크하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되냐, 이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찾고 그 제품을 어떻게 팔지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를 전환율 높게 만들고 상품 등록하고 그로스 입고하고 등등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답안지대로 체크하면서 외우고 내 제품을 껴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상품을 보는 눈이 없어도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쵸?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는 닫을게요. 이거 제 인생이에요. 이거는 제 온라인 5년 인생이 담긴 체크리스트예요. 왜냐면 저처럼 테스트하는 사람 없을 거고, 저는 상세 페이지 17번 바꿨어요. 17번이요? 네. 전환율을 어떻게 1%라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게 만들까? 하면서 한 제품의 상세 페이지 17번까지 바꿨고요. 힘차님은 그러면 상세 페이지의 전환율은 어떻게 돼요? 제품마다 달라요. 확실히 낮은 제품들도 있고 높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전환율은 단가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2만원짜리 제품을 팔고 있다. 걔네는 다 10% 넘어요. 근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제품도 팔아요. 걔네들은 3%대예요. 그리고 2%대, 낮은 건 1%대도 있어요. 단가가 높을수록. 왜? 비쌀수록 안 사게 되잖아요. 쿠팡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이유 중에 80% 고객이 3만원 이하 제품을 구매하려고 들어온대요. 싸고 다음날 받고 싶어서. 그럼 그 타겟에 맞게 만약에 싸고 저렴한 제품을 팔아버리면 그 80%의 타겟을 가져가는 거죠. 제 주변에도 로켓크로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로켓크로스가 부업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로켓 그로스라는 것 자체가 제품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10개라도 사서 쿠팡 창고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이게 진입장벽이에요. 왜? 남들은 10개 사려는 용기를 못 내요. 10개 하면 10만원, 20만원이면 되는데 그 10만원, 20만원을 투자할 용기를 못 내요. 그냥 영원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10만원, 20만원의 제품만 사서 넣어놓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고 남들이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10만원, 20만원 투자해서 재고를 넣어놓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쿠팡이 알아서 CS나 배송, 교환, 반품 다 해주니까 저희는 좋은 제품 찾고 재고만 계속 꾸준히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업이잖아요. 부업.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재고만 넣어주면 되는 업이 있다? 이게 가장 베스트죠. 쿠팡 욕해도 돼요? 쿠팡 욕? 네. 해보시죠. 왜냐면 쿠팡이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을 진짜 망쳐놨어요. 다음날 제품을 못 받는다? 그럼 사람들이 막 안 돼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무조건 다음날 제품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거에 최적화된 게 뭐다? 로켓 배송 딱지다. 근데 저희가 저희 제품을 팔 때 로켓 배송 딱지를 달고 팔 수 있다는 게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럼 거기에 이어서 지금 쿠팡 매출이 거의 2024년에 국내 유통 최초로 40조를 달성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0.00001%만 해서 우리 제품 이거 하나 500만 원어치만 팔자 이거예요. 500만 원.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 남는다 이거예요. 1억 팔자 아니에요. 몇 천만 원 팔자 아니에요. 이 제품 하나, 남들이랑 제품 하나 찾아서 이거
500만 원 팔자요. 500만 원. 500만 원은 금방 팔죠. 그러면 순수익 200만 원, 300만 원 남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편하지? 저희 수강생들 있죠. 저희 수강생분들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 소재를 바꿔요. 주방용품인데 남들은 다 우드 소재 팔 때 저희는 주부분들이 좋아하는 강화 유리로 판 거예요. 그때 그 제품 하나로만 매출 600만 원 나와서 순수 200만 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남들이 파는 걸 여행용으로 타겟을 바꿔서 팔았어요. 남들이 파는 똑같은 제품인데 그냥 내 건 여행용이야 하고 판 거예요. 관점만 다르게 달아본 거죠. 남들이 똑같이 파는 제품이더라도 어떻게 파느냐, 심지어 69세 퇴직하신 남성분도 계셨고요, 또 55세 여성분들도 계셨고, 주부분들 아이 엄마 다 오셨죠. 하지만 이 제품 하나를 만들잖아요. 이 제품 하나를 만들어 놓는 순간 주부분들이라면 남편 앞에서 어깨 피는 거죠. 이 제품 하나로 200만 원씩 벌어다 주고 100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얼마나 삶이 행복해요. 수강생분 중에 직장을 다니셔서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품 하나 찾아서 매출 1,400만 원, 순수익 600만 원, 제품 하나로. 제품 하나로요? 네, 전 이게 중요한 거죠. 제품 몇백 개, 한 몇천 개 한다. 그거 저희 관리 못해요. 저희가 다 아는 제품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카테고리 제품 하나만 제대로 팔자요. 매출 1,400만 원 나오고 하나로 순수익 600만 원 가져가고. 그 상품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 탐나는데요? 할게요. 그리고 또 아이 둘 엄마 주부분이 계셨는데, 주부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다가 생각한 게 쌀통이었어요. 주부분들은 본인이 주부니까 알더라고. 그냥 쌀통 필요 없다. 이쁜 쌀통이 필요하다. 진짜 쌀통 놨었을 때 뭔가 인테리어처럼 이쁜 쌀통이 필요하다. 그런 쌀통 갖고 와서 달에 3천만 원씩 팔아요. 그거 하나로만 순수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달에요? 네, 제품 하나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로켓그로스에 단점이 있다면 로켓그로스 단점 있죠. 쿠팡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는 몇 정도가 되나요? 제품마다 달라요. 하나당 11%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6% 줘야 되는 거 있고, 또 로켓크로스 입고 시키잖아요. 입고 시키는데 한 건당 뭐 3,000원, 4,000원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그걸 안고 갈 만큼, 수수료를 안고 갈 만큼 더 많이 남게 구조를 잡으면 단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시간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부업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로켓크로스만큼 편한 게 없죠. 지금 로켓크로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지금이 제일 로켓크로스가 핫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렇게 레드오션이 오기 전에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로켓크로스가 너무 잘 팔리니까 들어가면 팔리거든요. 하지만 로켓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충족시켜주는지,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로켓크로스를 떠나서 네이버에서도 자사몰에서도 더 확장시켜서 잘 팔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핫한 로켓크로스에 들어가서 먼저 판매 경험을 일으켜보시고 그 다음에 판매 본질을 얻으신 다음에 다음 방향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좀 막막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들은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하지만 이 시작이 어려운 거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뭐 저도 가끔씩 무료 강의를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료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그 틀이 잡힐 거예요. 틀.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피디님, 그러면 제가 마침 이번에 무료 강의를 해요.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 방향과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 강의만 들으면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이죠. 저 진짜 시작합니다. 이러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하세요. 바로 사업자부터 내세요. 사실 5년 동안 이커머스 업계에서 버티고 계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반짝 매출만 내고 사라지는 사장님들 정말 많이 봤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이 플랫폼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걸 또 내 걸로 적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다시 영원부터 시작을 한다면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저 이 질문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1인 셀러로서 했던 온라인 판매들 있잖아요. 걔네는 다시 영원으로 돌아갔다면 다시 매출을 못 끌어올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공식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영원으로 돌아가도 다시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제품 하나 먼저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영원으로 돼도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10개의 제품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익 1,000만 원을 다시 만들 거고요.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그걸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을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쓸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고 3,000만 원 만들고 하면서 쭉쭉 다시 지금의 매출을 올리기까지의 구조로 잡아나갈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는 뭔가요? 결국 제 브랜드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일상에 자리 잡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매출로서는 30억 정도? 브랜드 제품
하나로만 잘 팔리는 제품 그냥 다 떼다 파는 게 아니라 전 제품 4개 하고 있어요. 5개, 6개까지 늘려서 연매출 30억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누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실행하기 어려운 분, 뭔가 해야 되는데, 뭐 부업이든 본업이든 뭔가 해야 되는데 실행하기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보시고 꼭 용기를 얻으시고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바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약간 동기부여를 받으셨다면 온라인에서 로켓크로스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그냥 제품을 하나 팔아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팔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내가 이거 제품 하나서 10,000원씩 버네? 하는 순간부터 재미를 붙이면서 이 온라인 사업을 즐기면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건 제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수강생 중에 저보다 매출이 높게 나오신 분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2.5억을 찍었대요, 매출을.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또 힘을 얻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인생은 뭔가 끝까지 배우는 거잖아요. 저도 결국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다 보니까 수강생분들한테 배울 게 제가 더 많지 않나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